안녕하세요.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면의 견자입니다. 오늘은 피라미드 6번째 정점 3 대피라미드를 언제 조성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 때는 제가 안 믿는다고 했으니 다른 주장을 봐야겠죠. 두 가지를 볼게요. 거의 30여 년 전에 그레이엄 행콕 씨와 로버트 보발 씨가 했던 주장, 그리고 에드가 케이시 씨의 리딩입니다. 먼저 그레이엄 행콕 씨와 로버트 보발 씨의 주장입니다. 배경 사상은 피라미드 텍스트에 있는데요. 먼저 피라미드 텍스트가 뭔지 알아봐야겠죠. 피라미드 텍스트는 사카라에 있는 5개의 피라미드 내부 벽에 새겨진 상해 문자입니다. 5개의 피라미드 중 가장 많은 수의 텍스트가 발견된 피라미드는 제5왕조의 마지막 왕인 우나스의 피라미드이고요. 이 피라미드들 조성 시기는 기원전 2300년경부터 기원전 2100년경까지이나 그 이전의 자료들을 필사하고 집대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용은 파라오가 죽은 후 부활을 위해 두앗을 향해서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달리 말하면 파라오는 죽은 후 두앗에 간 후 부활한다는 겁니다.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겠네요. 두앗은 오시리스의 별이 빛나는 사후 세계를 뜻합니다. 처음에 이집트 역사 이야기하면서 오시리스와 호루스에 대해 말씀드렸죠. 오시리스 사후 호루스는 이집트를 통일하여 지상의 왕국을 손에 넣었고 오시리스는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내세인 두앗을 만들었습니다. 오시리스는 오리온 자리, 그 중에서도 알-니탁별과 동시되었습니다. 셈무트라는 이름의 고대 이집트 건축가의 무덤에서 나온 비네티의 중앙을 보면 별 3개가 보이시죠? 이게 오시리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지스는 큰개 자리에 시리우스와 동시되었고 스핑크스는 사자 자리와 동시되었습니다. 이제 기자 피라미드에 적용해보면 스핑크스는 사자 자리를, 피라미드는 오리온 자리 중 오리온 벨트를 상징합니다. 종합해 보면 피라미드는 파라오가 죽어서 가는 세계인 두앗을 만든 오시리스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 파라오의 사후 여행을 최초로 시작한 때인 제프 테피 때 건설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프 테피라고 하는 최초의 때 천상의 별들, 즉 오리온 자리, 사자 자리 등의 모습을 기자의 피라미드, 스핑크스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그 최초의 때는 언제일까요? 피라미드군이 상징하는 오리온 자리의 세차운동 주기는 25,920년입니다. 즉 12,960년 동안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오르고 다시 12,960년 동안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내려갑니다. 지상으로부터 최저점인 때는 기원전 1500년이고요. 지상으로부터 최고점인 때는 서기 2500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가장 가까운 최저점, 즉 오리온 자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기원전 1500년입니다. 물론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한 주 개 더 뒤인 기원전 36,420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건 좀 과한 것 같으니 기원전 1500년으로 보시죠. 그럼 기원전 1500년에 스핑크스가 상징하는 사자 자리는 어떨까요? 그때 스핑크스는 정확하게 종동을 보고 있는데 사자 자리는 스핑크스가 보는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조성 시기라고 이집트 학자들이 주장하는 기원전 2500년에는 어떨까요? 그때는 스핑크스가 보는 방향에 사자 자리가 있지 않습니다. 이지스를 상징하는 시리우스는 어떨까요? 시리우스는 오리온 자리 바로 아래 큰 개 자리에 있고요. 지구와 8.4광년 떨어져 있고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시리우스의 고요운동 폭은 1년 동안 1.21 아크초인데 기원전 1500년에 시리우스는 지평선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역시 시리우스의 최초의 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즉 기원전 1500년 피라미드를 상징하는 오리온 벨트는 가장 낮은 곳에 떠 있고 스핑크스를 상징하는 사자 자리는 스핑크스가 보는 곳에서 떠오릅니다. 기자의 피라미드군과 스핑크스는 기원전 1500년에 이러한 최초의 때를 기념하기 위해 지상에 만들어 놓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에드가 케이시의 리딩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잠자는 예언가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분은 잠을 자면서 채널링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읽었다고 합니다. 주로 아픈 사람들에게 그 원인과 치유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리딩을 했는데 리딩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니 그만큼 신뢰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요. 특히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아틀란티스를 다루게 되면 그때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은 대피라미드에 대해 언급한 것만 볼게요. 기원전 1만 년에 아틀란티스 최후의 섬이 침몰했고 많은 아틀란티스인들이 대륙의 침몰을 벗어나 기원전 11,000년에서 10,000년 사이에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 겨우 도착했다고 하고요. 대피라미드는 기원전 1490년부터 1390년까지 100년 동안 건설했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의 문명 수준이 매우 높았다고 하는데 그 기술력으로도 100년 걸렸다고 하니 역시 대피라미드는 만들기가 어렵고 까다로운가 봅니다. 이에 KCC가 언급한 대피라미드의 조성 시기가 행콕씨와 보발씨의 주장과 매우 비슷하죠? 다행입니다. 그럼 이러한 KCC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에드푸 신전 벽에 새겨진 텍스트이고 주로 에드푸 빌딩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에드푸 신전은 기원전 237년에서 57년까지 180년에 걸쳐 건립되었고요. 내용은 이집트 문명을 최초로 세운 7편인과 그 밖의 신들은 본래 섬, 즉 원초의 신들의 고향에서 왔으며 섬을 파괴시킨 것은 홍수였습니다. 이 홍수로 갑자기 종말이 찾아와 그 섬의 거주자들 대부분이 익사했고 이집트에 도착한 상륙자들이 이집트 문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왠지 여기에서 말하는 섬이 아틀란티스인 것 같죠? 이집트학 학자들은 자기 문명과 아틀란티스의 연관성을 인정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안 하죠. 그럼 이제 저의 사견을 말씀드릴게요. 먼 옛날 아틀란티스가 있었고 매우 수준 높은 문명을 이루고 살다가 섬이 차차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침몰 전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도착했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기자의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이 원래 갖고 있던 신화 혹은 신앙, 즉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등으로 상징되는 신앙에 따라 이집트의 제프테페라고 하는 최초의 때를 상징하기 위해 기원전 1만 490년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 100년 동안 건설했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에드푸 빌딩 텍스트처럼 물 건너온 누군가에 의해 문명이 전달 혹은 조성되었다고 하는 신화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잉카 문명의 비라코차, 티티카카 호수에서 나왔고요. 마야 문명의 케찰코아틀, 바다 건너서 왔습니다. 케찰코아틀은 아즈텍인들이 쓰는 말인데 키체 마야인들의 경전인 포폴부에는 구쿠마츠로 나오고 치첸이차에서는 쿠콜칸으로 불렀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케찰코아틀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부를게요. 전혀 관련 없을 것 같던 앙코르와트를 짓기 시작한 자의 바르만 2세 역시 바다 건너 왔고요. 이에소의 식구들도 바다 건너 프랑스 남부에 도착하여 프랑스의 첫 공식 왕조인 메로빙거와 혈연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메로빙거 왕조의 후손들을 영어로 메로빈지언이라고 하는데 가장 유명한 메로빈지언은 영화 매트릭스 2, 3편에 나오는 그 재수없는 분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대피라미드를 언제 조성했는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점 4 대피라미드의 용도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면에 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